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데이터 초보에서 멘토까지의 회고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발표에서는요, 제가 지금까지 데이터 공부를 어떻게 시작을 했고, 그리고 어떻게 데이터 공부를 발전을 시켰고, 지금 강의나 멘토 활동을 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한번 회고해보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데이터로 입문을 시작하시거나 공부하시는 많은 분들이 참고해보시면 매우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그렇게 어려운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차분하게 편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요. 저는 김태진이라고 하고요. 번개장터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업무는 번개장터에서 사용되는 추천 시스템을 개발하고 딥러닝 모델을 이제 개발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아시고 있는 캐글이라는 플랫폼이 있는데요. 이제 한국에서 캐글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페이스북 커뮤니티에서 거기에 운영진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부스트캠프 AI 테크라고 하는 교육 프로그램에서 마스터 강사 역할을 하고 있고,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 과정 중에 하나가 있는데 거기서 멘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이제 데이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를 모르겠지만, 저는 우연치 않게 보게 됐었던 하나의 작품에 의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제 대학교 다닐 때 공모전이나 해커톤을 엄청 많이 참가를 했었는데요. 학교에서 배웠던 기술들을 실제로 이제 적용되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모전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안드로이드를 만약에 배웠으면은 그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어서 실제로 공모전에 출품을 하면서 그렇게 대한 피드백을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모전을 많이 이제 진행하다 보면은 공모전에서 가장 이제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부분이 바로 좋은 아이디어를 찾는 것입니다. 입상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심사위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아이디어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시간이 많이 들게 되죠. 그런 과정에서 우연치 않게 어떤 공모전 출품작 가운데에서, 지금으로서는 생각하면 엄청 간단한데, 여러 가지 식재료, 과일들을 사진을 찍으면 그 사진의 어떤 것들인지 분류를 하게 되고 조리법에 대한 레시피를 추천해주는 작품을 봤습니다. 사실 그 이전까지는 저희가 어떤 작품을 만들 때 간단한 센서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 센서가 뭔가 감지를 하게 되면 어떤 알림이 온다든지 하는 자동화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그쳤었는데요. 뭔가 이런 것들을 접하고 나니까 분석할 수 없었던 새로운 데이터를 가지고 더 나은 가치를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를 보았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생각이 나게 됐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흥미로운 기술들을 공부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보면서 되게 들었던 생각이, 엄청 이렇게 어렵다,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너무 어렵고 이해가 안 되고 해서 당시에는 포기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느꼈던 굉장하고 재밌었던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느낌은 마음속에 꽤 오래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저한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냐라고 저한테 물어보면은, 저는 어떻게 하면 제가 더 재미난 걸 만들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더 굉장한 걸 만들 수 있을까, 저는 그것에 엄청 흥미를 많이 느끼고,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만들었을 때에 대한 그런 만족도가 저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제가 취직 준비를 하게 될 당시에 뭔가 그때 이제 느꼈던 감정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실제로 내가 그런 딥러닝 모델을 설계하는 게 어렵다고 하더라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욕심이 생기게 되었죠. 그때 당시에는 공모전 입상 경력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다 뒤로 한 채로 졸업 후에 계속 공부를 이어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데이터를 공부를 시작하게 됐었던 이제 계기였고요. 처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공부를 시작을 했고, 어떤 우여곡절이 있었고, 어떻게 발전을 시켰고, 나아가서 어떻게 이제 강의나 이런 멘토링까지 하게 됐는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처음에 정말 초짜였기 때문에 데이터 관련된 지식이라든가 통계학적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절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코드를 이해하는 것 정도였었거든요.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해하는 것 정도였었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된 지식들을 좀 공부를 했어야 해서요. 근데 저 혼자서 하기에는 너무 제 스스로가 너무 게으른 사람이다 보니까 어떻게든 공부를 하게 만드는 계기가 필요했고, 저는 스터디로 해결을 했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에서는 스터디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스터디를 만들었어야 했고요. 스터디언을 모집해서 본격적으로 몇 달간 스터디를
시리즈를 진행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데이터 관련된 것들은 모두 좋으니까 자가 발표를 하면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근데 한 가지 꼭 지키려고 했었던 것은 저는 최대한 많은 발표를 하자였었습니다. 이제 발표를 하게 되니까 좋았던 점이 뭐냐면 발표를 준비하면서 많은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간단하게 공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발표를 하나하나 하게 되니까 저한테 이제 쌓이는 그런 데이터 관련 지식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이것들이 훗날 나중에 제가 강의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터디로 시작했던 거를 참 다행이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캐글은 다들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캐글은 아시다시피 실생활에 다양한 문제들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분석하고 추론하고 그 결과를 내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문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캐글을 활용하시고, 실제로도 입문자뿐만 아니라 다른 태스크를 해야 되시는 분들께서도 많이 이제 하게 되실 텐데요. 저는 처음부터 캐글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좀 스펙을 쌓고자 컴피티션 이제 등수를 올려야지라는 생각을 먼저 하진 않았고요. 왜냐하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해봤자 좋은 성적을 낼 수 없을 거라고 판단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을 하다가 하나의 이제 태스크를 집어서, 예를 들면 앞서 아까 이제 얘기했던 뭐 이미지를 분류하는 거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이미지 분류를 할 수 있을까만 생각을 했어요. 되게 리더보드를 올리기 위해서 막 사람들의 코드를 베끼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내가 공부하고 싶은 것만 공부하면 됐었고, 그 코드를 이제 하나 따라 치면서 코드의 의미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하나의 코드도 되게 디테일하게 볼 수가 있는데, 사용할 라이브러리부터 어떻게 전처리를 하게 되는지, 그래프는 어떤 걸 그리는지를 더 집중적으로 보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캐글을 또 계속 하다 보면은 경진대회도 욕심이 생기게 되는데요. 근데 혼자서는 아무래도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커뮤니티의 힘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이 커뮤니티가 되게 좋은 점은 내가 새로운 이제 데이터를 접하더라도 질문을 통해서 서로 정보 공유를 하면서 어떻게 하게 될지를 정보를 들을 수도 있고요. 컴피티션을 혼자 하기 어렵다면 같은 팀원을 구해서 혼자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게끔 그렇게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커뮤니티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좋은 점은 제가 봤을 때는 사람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의 데이터를 보더라도 다양한 생각을 접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커뮤니티를 활용해서 캐글 경진 대회에서 이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스터디에서 많이 한 습관대로 이제 여러 가지 발표를 되게 자원하면서 많이 공부를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강의를 만들고 강의를 하는데 꽤 많은 도움이 됐었어요. 그런 기회가 있었어서 저 스스로도 공부도 많이 됐고, 이제 강의를 듣는 사람도 꽤 그 시야가 넓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듣는 사람고 말하는 사람도 꽤 서로가 이제 윈윈이 되는 그런 효율적인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발표를 하면서도 굉장히 또 많은 사람들도 만나고, 저도 이제 같이 성장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완전 초보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강의까지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면서 운 좋게도 많은 성장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 와중에서 제가 지금까지 뭐 커뮤니티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나 굉장히 많은 경험들을 들었었는데, 그 중에서도 좀 소개해주고 싶은 여러 가지 질문들을 몇 가지 간추려 봤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캐글을 공부를 시작하시게 되는데, 처음 시작하신 분들에게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공부를 하는데 계속 뭐 머릿속에 남는 건 잘 없는 것 같고, 필사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엄청 발전한 것 같지 않다는 얘기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런 분들이 약간 하나의 팁을 드리면, 뭔가 이 데이터가 만들어진 이유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캐글이 굉장히 좋은 것은 뭐냐면,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되는데, 그 실제 데이터들은 그것들이 만들어진 것이나 이제 어떤 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이나 배경이 다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캐글 공부를 하기 전에 오버뷰 페이지를 보는 것을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 데이터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컴피티션인 경우에는 컴피티션 주최자가 이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이 되었으면 좋겠고, 어떠한 결과를 냈으면 좋겠다는 것의 배경을 드러내게 되거든요. 뭔가 이런 배경을 알고 나서 이게 하게 되면 데이터 분석을 하게 될 때나 전처리를 하게 될 때나 ED를 하게 될 때 영향이 끼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이나 이런 주제를 알게 되면은 뭐 새로 모델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일반적인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거에 특화된 모델을 선택할 수도 있게 될 것이고, 좋은 방향으로 데이터 분석이 가게끔 그것들이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경우에서는 이 데이터가 이런 방법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상상도 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좀 더 재밌게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좋은 노트북을 찾는 거예요. 좋은 노트북이라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노트북의 결과가 좋은 점수를 내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필자의 생각에 잘 담긴 글이 더 좋은 노트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공부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코드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바로바로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근데 친절하게 이 코드가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을 해놓으면은 이 그래프도 사용한 이유가 있고 데이터도 이렇게 분석했던 다 이유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코드만 보게 되면은 되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단순히 따라치다 보면은 이 코드에서는 이렇게 변한다는 것만 알게 되지 이 코드를 통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를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필자의 생각에 잘 담긴 노트북이 있으면은 이 노트북을 토대로 필자의 생각을 바로 잘 알 수가 있고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과 또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나아가서 내가 새로운 데이터를 맞닥뜨렸을 때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드를 하나를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그 정보를 알 수가 있는데요. 노트북 형식 자료 자체가 하나를 실행하면 바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블랙박스인 경우로 보여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하나의 코드를 보더라도 하나의 코드 안에서 이 각각의 구성 요소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생각해보고 하면은 나중에 활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런 문장들이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를 다른 셀에서 직접 실험을 해보고 이 문장이 이제 성립이 되는구나를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비로소 나중에 새로 이제 어떤 데이터를 만나더라도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전공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게 돼요. 저는 컴퓨터 전공이지만 다른 분들은 또 이제 컴퓨터 전공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컴퓨터뿐만 아니라 뭐 수학 같은 그런 것들도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많이 필요하게 될 텐데 그런 전공들이 이제 저는 잘 모르는데 데이터 공부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결론만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필연적으로 다 만나게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게 그냥 일반적으로 로우한 데이터를 어떻게 정의하기 위해서는 수학적인 이론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데이터들이 전부 컴퓨터 안에 있는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컴퓨터를 또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전공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는 거죠. 필요하지만 제 주위에는 실제로 컴퓨터 전공을 하지 않았는데도 코드를 직접 짜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엄청 이렇게 성장하고 싶은 욕구가 많이 있으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가 있어요. 누군가가 이제 실험을 1시간에 한 번만 할 수 있다면 어떤 프로그램이나 스케줄링 프로그램을 잘 배워서 밤에 자는 내내 이제 10가지의 실험을 돌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다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이제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데이터 팀에 대해서 데이터 요청을 하고 그 데이터로 대시보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너무 싫어서 자기가 그냥 데이터 요청을 하지 않고 SQL을 배워서 SQL을 직접 사용해서 대시보드를 직접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지고 그러면서 좀 더 이제 잘하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런 배움의 기회는 정말 너무나도 넘쳐나고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잡는 건 본인의 몫이고 성장의 이런 목마름을 전부 다 느낀다고 한다면 전공을 넘어서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좋은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발표를 준비하면서 저도 많이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데이터로 공부를 어떻게 했고 어떻게 발전을 시켰고 어떻게 강의를 하게 됐고 거기서 느낀 게 어떤 거였고를 이런 것들을 결국에는 그게 다 좋은 데이터 분석을 하고 싶고 좋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고 싶은 그런 욕심에 의해서 되지 않았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무조건 맞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공부를 하면서 추구하고 싶었던 목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저는 호기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호기심이란 거는 제가 처음에 어떻게 데이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인 것 같아요. 사실 이 호기심은 제일 가면 갈수록 유지하기 어려운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뭔가 내가 관심 있었던 무언가랑 연결을 지을 수 있으면 정말 방대한 이제 지식을 공부하더라도 되게 지속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되게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제 해결 능력인데요. 아무래도 어떤 태스크를 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문제를 잘 정의를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 문제도 되게 정의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근데 한 가지 문제를 풀더라도 자신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게 전 되게 중요하다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다른 문제를 풀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을 활용해서 이제 재구성할 수가 있거든요. 어떤 문제를 풀고자 했느냐, 그리고 어떤 문제를 어떻게 잘 추상화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강의하면서 많이 느꼈던 내용인데, 표현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가 책만 읽고 공부만 했다고 하면은 엄청 딥하게 이렇게 이해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것들을 실제로 표현하려고 했고 남들한테 공유하려고 했기 때문에 지식이 얕았던 것들을 굳혀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더 할 수 있게 되었고, 소통이라는 것도 상당히 우리가 데이터 사이언스에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문제를 푸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그 범위의 내용들의 도메인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소통을 잘 하는 것들이 아무래도 좋은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고 좀 더 바이어스 되지 않은 분석을 하는 것에 굉장히 많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 전달하고 싶었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전달드렸던 이런 스토리들이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